인터넷에 올라온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공감해보는 시간입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한 여성이 올린 이제 글입니다. 내년에 결혼하는 이제 아주버님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결혼식에 난 축의금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여성의 사연입니다. 굉장히 화제인데요. 네. 남편과 3년 전에 결혼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아주버님은 결혼이 조금 늦었는지 내년에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하고요. 네. 그런데 남편과 3년 동안 내가 결혼을 하고 이제 집들이도 했을 것이고 그 사이에 이사도 2번을 하고 내가 임신을 하고 아기까지 출산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주버님이 단 한 번도 뭐 축하한다라고 이렇게 봉투를 건넨다라든지 뭔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여성은 나도 축의금하고 싶지 않다라는 사연입니다. 양지민 변호사님이 이런 죄송합니다. 정말 송구합니다만 이런 아주버니가 계신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일단은 굉장히 좀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액을 떠나서 네. 사실은 만약에 뭐 형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뭐 어려워서 나에게 축의금을 줄 수 없다 뭐 이렇다라고 한다면 집에 찾아오면서 정말 뭐 사과 한 2-3개라도 갖다 주면 이게 마음 성의 표시일 텐데 네. 그렇게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 뭔가 좀 정없어 보이잖아요. 굉장히 좀 아하.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은 만큼 되갚아준다는 식으로 아무것도 안 받았으니 내년 결혼하는 아주머니한테 축의금을 안 내고 싶다는 고민을 하는 아내를 보면서 백성문 변호사님 남편분도 같은 생각일까요? 이게 사실 이제 남편이 너무 착한 사람 같아요. 사실 이런 상황이면 남편도 내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형한테 내가 뭘 해줘 이럴 것 같은데 이 남편은 그래도 형이잖아. 아하. 그래도 형이잖아. 피가 진하네요, 물보다 네. 역시. 네. 이거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뭔가 궁금증 유발했습니다. 부부싸움 나죠. 아내분은 대체 이 남편의 얘기에 뭐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양재민 변호사님? 아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겠죠. 단호하게 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그러면서도 뭔가 이제 좀 시댁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좀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시어머니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하. 시어머니한테 뭔가 이제 조언과 혹시 내 편 좀 들어주세요라는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시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홍종선 기자님? 일단 이제 여성분은 지금 마음이 많이 아주머니한테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하. 어떻게든 안 내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먼저 1차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남편은 주자는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시어머니한테 상의를 한 겁니다. 저 아주머니 결혼식에 축의금 안 해도 되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니 형제 동기가 아닌데 처음에 어이없어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양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제가 지금 저희 결혼식 때도 축의금 안 하시고 집들이 때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임신 출산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요? 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래? 그럼 너네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진심 아닐까? 약간 이게 정말 홍종선 기자님이 연기를 정말 잘해주신 거예요. 이 뉘앙스가 이게 그래? 그럼 너네도 하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그래? 그러면 너네도 하지 마라. 양기민 변호사님. 억양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거 잘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이 실제로 내심 이제 했으면 하는 눈치라는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 보기에. 그리고 말 끝에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형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라. 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 여성의 고민은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뭐라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한 축의금 10만 원 정도만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조금 이상한 건가?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속이 좁은 건가요? 라고 이제 고민을 올리게 된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최재문 교수님. 네. 형이 몰라서 그랬을 거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렇게 얘기할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머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참 그래, 네 아주버님이 좀 실수한 것 같다.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달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면 알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뭐 몰랐을 거다 얘기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3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뭘 안 줬다면 이거는 약간 좀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럼 아주머니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더 며느리 편에서 화를 내주셔야 돼요. 그거 맞다. 네 아주머니가 좀 그런 게 있어. 네가 좀 이해해라. 네. 그래도 너희는 아주머니한테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우애를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며느리 입장에서 그 말 듣고 그래도 못해요. 이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중재하시는 시어머니가 중재 방법이 좀 틀렸어요. 그럼 너네도 하지 마라. 이건 기분 나쁜 거잖아요. 제가 좀 홍종선 기자 좀 따라서 해봤는데 그런 표현을 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위로해주고 그래도 우애를 위해서 네가 좀 해줬으면 고맙겠다라고 얘기하면 네. 내가 그냥 돈을 줄게 네가 좀 해줄래 이렇게라도 얘기해주면 네. 얼마나 며느리 입장에서는 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남의 집 상황에 대해서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백성원 변호사님 네. 사실 지난 3년간 시어머니도 조금 무심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동생네 집안 대소사가 있으면 그 시아주머니가 그 큰아들한테 야 너 이번에 동생네 뭐 저기 이사인데 뭐 좀 해줬니 선물 이렇게 분명히 물어봤다면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리꾼들의 반응도 일단 잘못했다예요. 아하. 네, 당연히 잘못했죠. 시어머니도 그렇고 저기 아주버지도 잘못했는데 근데 이제 조언은 정확하게 극명하게 갈립니다. 하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안 받았으면 너도 주지 마라. 약간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사할 때 뭐 좀 또 출산했을 때 그래 그런 건 결혼식 축의금 가지고 좀 너무했잖아. 이건 하지 마. 이러고 아까 10만 원 낼까 고민하셨잖아요. 10만 원 낼 거면 하지 마세요. 더 기분 나빠요. 오히려 아예 하지 말라는 거고 또 하나는 네. 그래도 거기 들어가서 가정에 살려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화는 나지만 가로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앞에. 네. 축의금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저 집에 계속 사셔야 되잖아요. 그래도 성의 표시는 해야겠죠. 정확하게 두 개로 나뉘네요. 그래 뭔가 좀 이게 제가 팔랑귀여서 그런지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은데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진짜 인생 선배이신 어른이신 김복준 의원님의 좀 조언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맨날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내가 아주 놀래가지고. 제 생각은요. 네. 저 시아주머님을 안 볼 거 아니면 봐야 되잖아요. 가족이니까 안 볼 거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고요. 네. 오히려 이번에 확실하게 축의금을 좀 더 주세요. 그래서 네. 스스로 좀 미안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네. 한 가지 꼭 알으셔야 돼요. 뭘까요? 저렇게 똑같은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궁극적으로는 시어머니하고도 불편해지고요. 아. 더 나아가서는 내 남편하고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시고 이번 기회에 잘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그동안 못했던 걸 상당히 미안하게 만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번에 정말 화끈하게 축의금 내시면 정말 형이 그동안에 느꼈던 거 반성하는 계기 또 가정이 다시 화목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현명한 판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